네, 설마 하던 이천선 붕괴, 짙은 먹구름기 한국 증시에 대한 소식을 이번 주 내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림스타 오늘 김건희 차장께서 자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가 오늘 일면을 다 경제 이슈로 다뤘습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에 그쳤다라는 거. 대세 하락장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바닥이 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머니투데이 리포트입니다. 설마 했던 이천선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참 공교롭게도 10년 주기로 한 이런 금융위기설이 2018년에도 어김없이 왔다라는 거, 이제 2달 정도 2018년이 남겨지고 있는데 이 고비를 좀 잘 우리가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했어요. 어제의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그걸 지금 반영을 다 하지 못하고 있죠? 네, 전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전혀 드리겠습니다. 못하고 있다. 사실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장 중에는 실적들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이 바로 시간에 또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존? 바로, 네, 아마존과 예. 알파벳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분명히 잘 나왔는데 뭐가 깨졌었냐면요. 매출이 좀 깨져 있었고 또 어디가 바로 앞으로의 가이던스. 우리가 앞으로 4분기에는 이럴 것 같대라는 이게 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미래가 지금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7% 이상이 깨져버리면서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지금 현재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날에 뉴욕 증시가 패닉으로 급락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을 거래해서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고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 현상으로 반대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그렇죠. 시간외에서 아마존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것이 알파벳에 또 우려감도 있었고요. 주말에 뉴욕 증시의 상황을 아무래도 좀 우려하면서 우리 증시가 빠지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PBR 0.9배. 자, 장부가를 밑돌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바닥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천선이 잠깐 이탈할 수 있어도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의 증시 흐름을 보면 이천선이 이탈되면 그것이 거의 진바닥이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실적 나왔네요. 영업이익 1,173억 원. 3분기에 실적 전년 대비해서 127%의 증가. 기아차 1.67%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실적이 또 못 나왔잖아요. 어제 나온 부분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자동차의 실적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좀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품질 쪽에 대한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제 라인들이 현대차 10년 전 주가였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 현대차 10년 전 주가요? 네, 10년 전 주가까지 지금 현대차가 하락을 해 있었다. 예. 1조 가까이 벌던 이런 자동차 부분에서 주가가 완전히 그런 돈을 너무 많이 못 벌게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쇼크가 좀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기아차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은 분명히 미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만 조금만 회복이 돼준다면 다시 상승 기류로 탈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아직 포텐이 터지기에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반등을 그럼 일시적인 그냥 일시적인 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이 좀 바뀌어야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적인 회복은 아직 아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4%대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가를 발휘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이 부분들. 현대차 주주분들 정말 염려 많으시고요. 주가가 제자리예요, 10년 동안. 제자리는 아니죠. 변동이 컸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거의 10년 전의 주가다. 기아차도 한 4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2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올게요. 코스피 얘기 다시 돌아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이 PBR 0.9배라는 것이 2043 거의 바닥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이 PBR 0.9배는 지난 15년 동안 코스피가 하락할 때마다 바닥을 기록했던 가격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도입니다. 지금 한 2030선 언저리가 아마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하락은 밑으로는 한 20포인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 열려있는 게 한 200포인트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디 투자를 하실 겁니까? 내려간다면 한 20포인트 정도고요. 올라가면 2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아직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하게 시장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긍정적인 이슈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 전혀 반영이 못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좀 그 어때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1월 6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 언저리를 통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PBR의 바닥 논리가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 하락으로 한 20포인트의 베팅, 상승에 열려져 있는 게 200포인트 가량.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이 반대 매매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증권가에서 이제 강제로 이 매도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9월 말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또 트리거로 반대 트리거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악순환에 대한 부분이요.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 트리거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개인들이 매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 말은 열흘 전까지만 해도 매수에 가자만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어제는 좀 매도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좀 많이 좀 급한 불은 좀 많이 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다시 좀 매수 쪽으로 좀 오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조금 천천히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한 발짝 좀 멀리서 넘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요. 네, 개인들이. 오늘은 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매수건 매도건 좀 해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단 그 중요한 건 확실한 건 빚 많은 주식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빚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꼭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 그 머니투데이에서 리포트를 크게 냈어요. 설마도 2000선 붕괴 공포의 한국 증시라고 굉장히 긴 글을 담았으니까 한번 대세 하락장이냐라는 부분, 반대 매매냐, 이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냐라는 부분에 많은 의견들을 담아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일면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주식은 세일 페스타다, 박앤세일이다. 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인가? 바닥친 종목을 찾아라? 자, 이 기사에 보면 음식료품에 대한 지수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자, 음식료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CJ제일제당. 이달 들어 3.4% 상승했고요. 미국 식품사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작용했다는데 오리온 역시 실적 기대감에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현금을 두둑하게 갖춘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하락장에 대비한 방어주, 실적이 탄탄한 낙폭과대주, 거기다 주가 하락으로 배당 매력이 높아진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그 종목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로 SK텔레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2% 넘게 이달 들어서 하락했는데 통신은 한 2% 하락하는데 그쳤어요. 일단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 역할을 매번 했던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한 연말로 가기 바로 배당을 바로 받기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역할, 대표적인 이런 음식료나 통신주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통신주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막폭이 좀 컸었던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공포국면에 과감히 매수해 종목은요? 대표적인 거는 전기차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대표적인 LG화학이나 오늘 실적 발표하고 아주 실적이 잘 나왔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컨텐츠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원 3사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주식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잡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낙폭
고가 대주를 찾아라. 2차 전지 그리고 많이 빠진 콘텐츠주 스튜디오 드래곤을 종목을 찝어주셨습니다만 이 종목이 반등 시작하면 빠르게 그렇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종목 셀렉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오늘 특징주입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브레이크가 마치 정말 고장이 난 것처럼 네이버.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어제 6%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내립니다. 3분기 일단 실적에 대한 부진 소식이 있고요. 이 투자에 대한 부분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8.9% 감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연초 대비 31%나 하락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평가 매력이 아직 엿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화면으로 보실게요, 여러분. 네이버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성장세 둔화, 비용 증가 우려에 지속된다.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은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마케팅 지수, 공격적인 투자,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증권사에서 일단 네이버에 대한 투자를 몸을 사리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미래로 가면 정말 휘황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솔직히 조금은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기냐면요. 열심히 투자를 하는 기입니다. 야, 이쪽에서 돈 끌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끌어서 지금 현재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버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지금 조금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업자의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지금 1위 과정업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중립,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실을 지금 따는 시점이 아니라 계속 그렇죠. 지금 돈을 투자를 쏟아붓는 상황이잖아요. 걸음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턴이 돼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돈이 생각보다는 돈이 안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4차 산업의 그렇죠. 중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부담이 마케팅 부담 등에 따른 라인의 또 적자까지 분석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였고요. 우리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